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도별 면접 특성을 좀 보실 텐데요. 시도별 면접 특성은 기출문제를 좀 몇 가지 보도록 하실게요. 자,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지난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시책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모았어요. 자, 그래서 면접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긴 해요. 막 총체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시책과 관련된 면접 문제만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2019 출시에 나왔던 경기도 시책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도는 교육다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다운 교육이 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도 얘기해라. 이런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시책을 보시면요. 제일 첫 페이지나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 추진 방향이 나와요. 물론 요거는 이제 과거 거기 때문에 2022는 요거랑 좀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제일 앞에 추진 방향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 이게 첫 페이지 뭐 이런 건 사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전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도에서는 어떤 사람을 양성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이런 비전에 맞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완전 자율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시책에 보면 방향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교육다운 교육을 지향하고 학교다운 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다운 여기서 경기도에서 말하는 이 당시에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교육다운 교육 이런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은 나는 함께하는 모두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뭐 교육다운 교육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교육다운 교육은 막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막 자유분방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책에 맞추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생각하는 자유분방한 그런 내용들을 연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구하는 교육다운 교육이 뭔지 최소한 이거 가장 위에 있는 비전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무슨 사업하나 이것만 막 보고 갔으면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참여와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와 협력 여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교육 3주체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주체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역 공동체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교육다운 교육은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건가? 부모님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건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랑 어떻게 함께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교사들과 함께 할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세 개만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세 개만 골라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요거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청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뭐 사회적 가치라는 게 그럼 뭔가 그죠? 여기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교육 기회,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거, 그다음에 정책 참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를 이제 굉장히 사회적 가치,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반부패, 청년 강화 이런 것들도 물어볼 만하죠. 선생님들은 어떤 교사가 청렴하고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유아랑 제일 가까운 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협력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한테 맞춤형 교육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안전 그 다음에 교육다운 교육이니까 또 청렴한 교사
뭐 이 범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 시책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한 거 보시면 자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이란 함께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사실은 시책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사들과 학습 공동체를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시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책 보실 때 전체적인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19 출시기출 인천도 보시면은 인천이 여기 전체적인 교육 지표 여기는 이제 뭐 비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큰 방향을 의미해요.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이거예요. 여기 교육 지표는 교육의 방향.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 교육의 방향을 일단 우리 지역은 이걸 추구하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인데 꿈이 있는 교실은 배움과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진로 교육을 한다던가 잘 배워갖고 얘가 진로를 잘 설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유아들이 뭐 진로를 뭐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이제 고르면 되는데 어떤 걸 고르셔도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는 교실을 골랐다 이러면은 애들을 놀이 중심으로 자유롭게 교육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자유롭게 배움과 성장이니까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 자체는 꿈이 있는 교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통하는 학교. 소통은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소통을 이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면서 학교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스님들께서 소통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이제 뭐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통하는 건데 이제 이게 목표 지점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한 인천교육. 여기서 공정성, 공공성. 보통 시책에서 공정, 그 다음에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예요. 대체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적이라든지 가정 형편, 지역 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정 형편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가정 형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부유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다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 배경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기피고 살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기죽어서 살아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공정함,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잘못 그냥 있으면 막 기죽어야 되고 뭔가 교육적인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대체로 이제 가난하다던가 부모님이 제대로 안 계시다던가 장애가 있다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여러 사례가 있겠죠. 할머니랑 산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아이들을 잘 배려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인천하고 경기 봤잖아요. 근데 인천 경기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른 내가 응시하지 않는 지역의 시책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지역도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역마다 용어만 조금 다르지 우리나라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하나로 또 통일되어 있잖아요. 물론 시도교육청이 있지만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에 주는 지침은 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런 거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거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각각 이제 어떤 걸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두 개를 답을 해놨어요. 자, 여기 꿈이 있는 교실 보시면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째, 둘째, 여기 놀이 중심의 하루 일과를 운영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배우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를 존중하는 유아 중심의 학급을 운영해서 얘네들의 각자 독특한 개성이라든가 각자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껏 발현되게 해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자신에게 맞는 미래를 어려서부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요구를 지닌 소수의 유아들까지 다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경기도 방향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쓴 건 경기도를 또 의식하면서 썼어요. 사실은. 각 지역마다 그 시책을 의식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시책에 맞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학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통이라 함은 보통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소통, 또 유아들과의 소통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소통이라 함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유아를 위해서 소통하는 거죠. 달리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첫 번째,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매체는 요새 소통의 수단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매체 예도 들고 매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매체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근데 전화통화조차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들이 막 늦게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밤에 막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전화뿐 아니라 카페, 밴드,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여기다가 뭘 또 추가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 명칭이 달라요. 요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실 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명칭, 그건 알고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무슨 플랫폼이 여기 들어가면 좋죠. 우리 지역의 플랫폼 명칭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이 들어가면 좋아요. 소통 얘기 나오면 매체가 빠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 프로그램들,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했는데, 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명칭이 있어요. 지역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책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유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 명칭을 좀 쓰면 좋고, 요게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소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명칭을 쓰면 좋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다른 프로그램이 생각 안 나면 우리 마을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경기도 같으면 고양시 같으면은
꽃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고양시 같으면 꽃박람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꽃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유아들과 꽃박람회를 활용해가지고 꽃박람회를 좀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다양한 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꽃박람회 이런 거 유명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원도 쪽 같으면은 무슨 그 물고기 가지고 하는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홍천 뭐 이런 데 보면은 그쵸. 특별한 그런 물고기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하시면서 시책에 있는 프로그램이 생각나면 시책 프로그램을 얘기하시고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원래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연물이나 기관을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기관도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지역 어떤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 기관 이름들을 좀 대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인천교육. 자, 공정한 거 말씀드렸어요. 공정한 거. 자, 공정한 것은 이게 이제 차별받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인천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개 중에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앞에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교실에서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공정하게 이제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사실 공정한 거 이것도 이제 민주시민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여기 아까 보시면 소통이 민주시민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공정한 거 이런 것도 민주시민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장애를 가진 아이, 국적이 다른 아이 이런 아이들도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차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서로 배려하게끔. 그래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피부색이 다른 아이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다 좀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 이제 역할극이라든지 뭐 좀 특이한 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차별하지 않고 얘네들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계속 얘네들을 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인천의 교육 지표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지표 중에 이 세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하는 거 보면 아, 이분이 우리 지역 아예 모르네. 그렇죠? 우리 지역 아예 모르고 뭐 점수 맞춰가지고 지금 딴 지역에 살면서 여기 그냥 한번 지원해 봤구나 이런 게 티가 다 나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집 인원이나 이런 거 보시고 다른 지역에 지원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하셨다면 그 지역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은 갖춰서 2차 시험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사로서의 또 기본 자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타 지역에서 응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뭐 내가 이 지역 전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에 응시하셨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가지시고 해서 시책도 좀 보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렇게 시험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느냐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서울 거였어요. 서울.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유명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매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요런 추세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뒤에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주의적인 지식, 그리고 변혁적인 역량,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첨단 매체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체 활용, 그렇죠. 원격 교육 뭐 이런 것들, 원격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요 이제 매체나 원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는데, 이거에 맞는 내가 진짜 이런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 3가지를 설명하고, 자, 그럼 내가 이 3가지 강점을 학급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개를 답해야 됩니다. 이 내 강점 3가지를 말해야 되고, 요것과 연결해서 내 강점으로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건 안 보고 답하는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과 맞는 나의 장점이에요. 자, 일단 여기 답은 어떻게 봤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이제 판에 박힌 지식을 외워갖고 막 그대로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뭘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구성주의에서는 그래서 협동학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협업,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나는 이거에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감. 여기 스스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자,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협동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각기 다른 유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개성이나 독특성, 뭐 이런 것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면은, 자, 어떻게 보면 협동심, 책임감, 열린 마음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막 첨단적인 미래적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중요한 근본적인 태도잖아요. 4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요, 막 뭐 달나라 가는 막 별나라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역량은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책임감, 성실성 이런 것들은 예의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중요해요. 존중, 배려 이런 거 언제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4차 산업사회랑 연결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학급을 운영할 건지, 이런 강점 가지고 학급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첫째, 자, 나한테 책임감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책임감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냐면 유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4차 산업사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막 남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하겠다. 둘째, 나는 굉장히 협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는 교실을 만들겠다. 화합하는 거야말로 4차 산업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3번째, 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주도의 학급이 아니라 유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유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길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제가 막 4차 산업사회에 독특한 막 뭐 AI를 쓰겠다 이런 걸 뺐어요. 그런 걸 빼고 기본기 중심으로 4차 산업사회와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대답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사회라고 해서 막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저는 뭐 이런 첨단기기 이걸 쓰고요. 뭐 AI를 활용해서 뭘 하고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유아들한테 막 우리가 뭐 컴퓨터 가르치고 그런 것만이 4차 산업사회는 아니거든요. 4차 산업사회 자체는 굉장히 변화한 사회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창의성이 필요하고 같이 협동하고 기본적인 인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4차 산업사회라든가 뭐 매체라든가 첨단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시책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마다 제가 말씀드린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거, 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을 동시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4차 산업사회적인 현상이죠. 자, 그린 스마트. 여기서 그린 스마트. 그린은 뭘까요? 이거는 생태적인 겁니다. 생태적인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첨단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냐 하면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인성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보다. 워낙 피폐한 사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따뜻한 인성도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그죠? 따뜻한 인성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첨단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창의성 그다음에 이제 실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린 스마트 스쿨 존을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의미는 생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라든지 AI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스마트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차 산업사회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기출 중에서 세종시 문제 또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세종시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로 또 출제했어요. 기본 정책 방향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종시에서도 보시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전체적인 교육 지표예요. 여기 세종시 교육의 기본 방향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책에 보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놨어요. 교육 공동체가 협력해서 공동체 학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을 새로운 학교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은 어떨 때 행복하냐 하면 공동체 학습 문화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교육 공동체가 협력해서 아이들이 공동체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전체의 그런 이제 교육 방향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를 좀 이제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이들이 다 같이 공동체적 학습을 하면서 그죠? 공동체 학습 이런 것들을 할 때 행복합니다. 혼자 막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학습할 때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천 사항 보시면 첫째, 자, 교사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교사들과 함께 학습 공동체를 만들겠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함께하는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 유아와 학부모님들을 유치원의 공동체의 중요한 그런 사람들로 보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 자, 보통 교육 공동체라 하면 요 교사 공동체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시책을 봤을 때는 교사라면 원장, 원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 학부모. 요 세 주체가 유치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공동체를 볼 수 있고 플러스 지역사회.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유치원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전체가 다. 그죠? 이게 다 유치원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교사, 학부모, 유아, 요게 유치원 공동체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넓히면 지역사회까지 다 유치원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제 뭐 잠깐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결정에도 참여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끼리도 굉장히 연합하고, 그다음에 유아하고도 교육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가끔 뭐 가정통신문만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 교육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뭐 우리 유치원 뭐 가족의 날 해갖고 같이 운동회도 하고 같이 어디도 가고 부모님들도 같이 모셔오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겠다. 내용은 함께 수업을 구성하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례를 뭐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와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와도 함께하는 학습 문화를 만들고 지역 내에 있는 뭐 기관들도 활용하고 또 훌륭한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요. 어떤 시도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차, 2차 시험 볼 때도 1차, 2차 다른 뭐 1차 시험이라든지 이거 실행 자료집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시험 다른 면접에서도 다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시도별 전체 시책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 다음에 시책 중심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 두 가지, 혁신교육, 스마트 교육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